2014년 3월 서부 아프리카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에볼라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제264 병원의 유엔 평화유지군은 에볼라 진원지에서 평화유지군의 생명 안전을 보장하고 에볼라를 통제하기 위해 8개월간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2014년 12월 디 2014년 12월 말 창청시와 대원들이 소속 부대가 있는 산시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에볼라 진원지에서 평화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를 지척에 두고 있었던 그들은 누구도 자신이 안전하게 되돌아올 수 있을지를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2014년 3월 창청 팀장이 42명의 팀원을 이끌고 라이베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창청이 이끄는 의료팀은 중국이 16번째로 파견한 라이베리아 평화유지군 의료지원팀입니다. 의료지원팀이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생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발생한 에볼라에 창청과 그의 대원들은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감염성이 강하고 사망률이 90%에 달합니다. 에볼라 환자가 접촉한 물건을 다시 만질 경우에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볼라가 극성을 부리자 일부 국가에서는 평화유지군을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유엔이 라이베리아에 설립한 3개 병원 중 2곳은 이미 발열 환자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평화유지군 의료팀에서만 발열 환자를 접수했습니다. 당시 현지 의무대원들의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률도 40%를 넘어 라이베리아 의료위생기구는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중국 의료팀은 에볼라 대응 응급팀을 구성해 발열 환자 격리구역에 진입해 환자들을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30여 도에 달하는 덥고 습한 기후에도 의료 인원들은 밀폐된 차단복을 입고 에볼라 환자들과 어울려야 했습니다. 감염 차단과 보호 조치를 단단히 했지만 위험은 여전히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2014년 7월 11일 저녁 의료팀이 고열 환자를 받았습니다. 에볼라 감염이 의심되는 흑인 군인이었습니다. 환자는 검진을 받던 도중 구토를 했고 의료팀 간호사 왕핑의 차단복에 구토물을 묻혔습니다. 환자가 에볼라 환자일 경우 왕핑 간호사는 감염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왕핑은 환자를 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의료팀원들의 2시간 넘는 응급구조를 받은 흑인 병사는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났고 5일 뒤 에볼라 감염 환자가 아니었음이 확인됐습니다. 에볼라를 방지하고 통제하기 위해 중국 의료팀은 중문과 영문으로 된 에볼라 방지 책자를 만들어 현지 주민구역을 돌며 에볼라 방지 교육과 홍보에 나섰습니다. 중국 의료팀은 8개월 내 연인원 2,100명의 환자를 치료했으며 그중 에볼라 의심 환자 200여 명을 격리구역에 입원시켜 치료했습니다. 중국 평화유지군 의료팀은 8개월간 에볼라 진원지에서 의료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전체 팀원들의 안전도 보장했습니다. 라이베리아 주재 유엔 대표단은 중국 유엔 의료지원팀의 노력과 실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